세 번째로 음악이 다른 예술 분야와 함께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에 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음악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특히 미술. 항상 미술은 음악과 서로 이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죠. 우리가 여태까지. 근데 20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로 입체파 미술, 큐비즘. 큐비즘이 뭐냐? 뭐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피카소 하면 다 알죠? 예, 피카소, 브라크, 칸딘스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피카소 이 그림을 보면은 세 명의 음악가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인간의 얼굴이 뭐 세모, 그다음에 네모, 뭐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해서 표현되고 있죠. 이 큐비즘의 큐브는 입방체라는 거예요. 큐브, 원통형, 사각형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모습은 현실에서는 물론 없죠.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지만은 그림에서는 이렇게 단순화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 브라크라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기타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뭐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음악에서 미분음 체계, 그러니까 평균율의 도하고 레 사이에도 음이 있을 수 있겠죠. 진동수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것도 음이 되고 또 소음도 음악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다. 소재가 확대됐다. 소음도 음악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에드가 바레즈라는 사람의 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1931년 음악인데 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뭐 최근에 작곡했다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은 13명의 타악기 주자와 피아노 모두 20몇 개의 가지각색의 타악기를 사용합니다. 피아노도 타악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선율과 화성에 의한 노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리듬과 음색, 타악기니까 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조금 들어보면은 사이렌이라고 애행하는 사이렌 있죠? 그것도 있고 또 빨래판 긁는 듯한 그런 악기, 그 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악기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또 기능주의 건축이 음악과 관련이 됩니다. 바우하우스,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건축가의 바우하우스 운동은 뭐냐면은 건축뿐만 아니고 이런 가구라든지 디자인 면에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예술로서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술 하면은 감상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뚝딱하고 이런 거 등도 만들고 의자도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구들 이런 거 적용을 해서 공예와 미술, 기술, 그죠? 기술,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차별을 지향하고 미술하고 산업, 또 공학, 설계, 또 상업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이런 가구도 예술이다. 이런 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 예. 뭐 지금은 디자인은 당연한 상업화가 당연한 것이고요.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예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음악에 적용된 것이 실용음악인데요. 힌데미트의 게브라흐스 무직이란 말이 이때 나옵니다. 1930년대. 사실 우리가 실용음악 하면은 우리가 대중음악의 뜻으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용음악이란 말은 우리 생활에서 직접 쓰이는 음악이라고 생각할 때 클래식 음악도 실용음악이죠. 교회 음악, 합창 음악 다 실용음악이에요. 그래서 힌데미트의 이 실용음악은 게브라우스 뮤직은 이 사진처럼 여기 보니까 오케스트라인데 청소년들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아마추어도 연주할 수 있는 쉬운 음악을 따로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음악을 그냥 빌려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들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소나타, 쉬운 심포니. 그래서 이거 오케스트라 곡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소박한 아주 쉬운 짧은 작은 오페라.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작은 오페라를 또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에서 직접 쓰일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악이 미술과 건축 이외에도 이제는 무용 그리고 문학에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요. 항상 문학은 앞서가죠. 그래서 이 새로운 흐름과 결합된 음악에서도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극작가예요. 브레히트는 급진적인 독일의 극작가이고 쿠르트와일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음악극, 뭐 서푼짜리 오페라, 보이책 이런 음악과 뭐예요? 연극을 결합한 오페라. 그런데 음악과 연극을 결합한 거는 물론 당연하지만은 여기서 또 대중음악인 재즈를 사용을 했어요. 대중음악 중에서도 재즈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어려운 장르인데, 재즈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바로 그 노예들이죠. 옛날 19세기에 있었던 노예. 그래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인 렉타임과 블루스가 합쳐진 장르가 재즈인데, 그래서 재즈를 비롯한 민속적 대중적 음악이 유럽 작곡가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요. 또 음악사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20세기에. 여기서 이제 또 레코드가 나오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음악들이 대중화된 것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발레에서는 무용이죠. 디아길레프라는 그러니까 기획자인데 이 발레루스 러시아 발레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이런 발레 우리가 보통 발레라고 그러면 뭐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발레 토우슈즈 신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방방 뛰고 이런 원시적인 춤을 선보였는데 여기서 역시 러시아 사람이었던 스트라빈스키와 협업해갖고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음악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클래식으로 음악에서 남게 돼요. 우리가 지금 20세기 음악 전체적으로 흐름이 과학 기술의 발달, 또 기계 문명, 현대 문명의 발달, 또 다른 예술 분야에 영향을 받은 음악,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을 따로. 그러면은 이제 20세기 음악이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거기 쭉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인 20세기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세기 사회적 예술적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음악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을 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서양 음악사를 통해서 생각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새로운 음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아르수노바 생각나요? 14세기. 중세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시기에는 새로움이라 그러면은 음악의 세속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리듬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600년도에 누오베 무지케라는 이 책, 이것도 물론 책 이름이었죠. 여기서 바소 콘티노와 함께 화성의 진행, 그리고 조성이 확립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1600년경에 일어나죠. 20세기에는 아까 본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뉴 뮤직 혹은 노이의 뮤직, 모던 뮤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여기서 확립되었던 조성 또 여기서 확립됐던 리듬 이런 거를 대체할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팽창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성음악이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확대된 것을 우리가 봤죠. 그죠? 막 반음계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어떤 출구를 필요하게 됩니다. 막다른 한계에 도달해서. 우리가 본 뭐 민족주의, 후기낭만주의, 인상주의 다 이것들을 뭐예요? 조성음악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그러한 19세기 말에 움직임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각가지 다양한 방법이 생기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19세기까지는 새로운 음악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도 뭐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뭐 이렇게 얘기했어. 고전 양식. 그래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유럽 사람들은 비슷한 음악을 쓰고 듣고 그랬는데 20세기 들어서는 이제는 그런 공통적 흐름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양한 다른 방향이 공존하게 돼요. 그래서 뭐 고전, 낭만 이런 말을 못 쓰고 20세기 음악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아직까지도 21세기까지도 20세기 음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사조와 양식도 이거를 20세기 전반기, 20세기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실험적인 음악,
경향이 줄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들어본 바레즈의 음악이나 뭐 쉔베르크의 12음 기법, 음렬음악 지금 들어도 이런 음악들은 100년 전 음악이 아니고 현대 음악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20세기 전반에 이런 새로운 모더니즘적인 음악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런 점, 즉 현실과 이렇게 떨어진 음악을 반성하면서 뒤돌아보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라는 말이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는 보다 듣기에 편안한 음악? 이라 그럴까요?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세기 음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24장, 25장은 2차 세계대전 이전, 26, 27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 음악이라도 24장이 무조성 이렇게 아주 모더니즘과 연결된다면은 25장은 실험적이긴 하지만은 조성을 유지하는 음악, 그리고 26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전히 실험적인 경향, 그런 거 하면은 27장은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은 20세기 다양한 흐름이 약간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20세기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